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론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제주 전역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비의 양은 적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던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서 방파제 확장 공사를 위해 쌓아뒀던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구조물 100여 개가 유실됐습니다. 지금 사석이 수량을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석하고 이제 근거블록 및 이제 트라임이 이제 유실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 육상과 앞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보와 달리 태풍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 150mm의 비를 뿌렸을 뿐 나머지 지역은 10mm 안팎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초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틀쯤 서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가 낮아 태풍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속도가 느려졌고 편서풍을 따라 고기압이 이동하면서 태풍의 진로도 일본 쪽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태풍이 지체하는 사이에 주변 기압계 흐름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진로도 그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뿌라삐론이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의장 선거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42명 가운데 38명의 지지를 얻은 3선의 김태석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의원과 무소속 허창욱 의원이 선출됐고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원식을 앞둔 제11대 도의회가 여야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연대 교섭단체인 희망제주 측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원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5개 위원장 후보를 내정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만 보수 성향의 교섭단체인 희망제주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67%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의원 전체 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 1명을 무소속에게 내준 만큼 야당과 무소속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희망제주에 드릴 수 있는 안은 상임위원장 한석이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비교섭단체의 부의장 한 분을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장 한 자리씩을 요구했던 희망제주는 도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시작부터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비민주당의 의사 표현, 의견 반영 이런 걸 원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원식을 앞둔 도의회가 자리 싸움으로 원구성 협상에 파열음을 내면서 11대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해마다 8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보행자 사고에서 발생하는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승용차 한 대가 텅 빈 도로를 질주합니다.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남성이 길을 건너려고 도로로 뛰어들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48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여기 자주 나는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나는 편이지. 과속도를 많이 하는 거죠.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는 모두 137명, 전체 교통 사망 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40% 이상이 4차선 이상의 주변이 어두운 일주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제주도 내 도로 187개 구간에 간이중앙 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로등 조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차량 운전자들께서 그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도로에 있는 보행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보태 근로자들이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요. 참여자들이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 확대 운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주 MBC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컬링센터. 영미 열풍의 현장인 이곳에 70여 명이 모여 컬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땐 쉬워 보였는데 현실은 넘어지기 일쑤. 스톤도 하우스에 한참 못 미치거나 방향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열심히 스위핑을 해 상대 스톤을 밀어낸 순간 기쁨과 짜릿함에 환호가 절로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분담하고 정부와 기업이 10만 원씩 지원해준 휴가비로 관광 상품을 결제해 강원도를 찾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했나 싶었는데 막상 따라와 보니 재밌네요. 가족들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 아들들이랑도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2만 명 모집에 8,500여 개 기업,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신청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숙박, 패키지 여행, 입장권과 교통편 등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해 여행을 떠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참여 대상과 인원을 더 확대해서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정부와 기업이 자유롭게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북부와 중산간에는 안개나 방부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애월과 조천이 24도, 제주가 2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안덕이 29도, 서귀포와 남원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산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동부 지역 낮 기온 28도로 전망됩니다. 윗세오름이 15도, 성판악 2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 오늘 아침 23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의 월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내부 100제곱미터와 배전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처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민사 1단독 양태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와 전직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설치하기로 했던 한란 육묘장 계획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행정법상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9명이 제주도 전체 면적의 23%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도 지역상 제주 전체 면적 2,051제곱킬로미터 가운데 도시지역은 47만 4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23%에 달해 9개 광역도 가운데 경기도 32%에 이어 두 번째로 도시지역 비중이 컸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은 전체 인구 65만 7천여 명 가운데 90%인 59만 5,9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189억 원을 들여 배터리 성능 시험과 검사 장비 등을 갖춘 재사용센터를 짓기로 하고 내일 착공식을 갖습니다. 재사용센터가 완공되면 전기차 폐배터리 용량과 상태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서부권에 중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외도동 1원에 가칭 서부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를 한 뒤 이달 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부중은 36학급 학생 1,08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으로 4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하수와 쓰레기 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숙박시설 이용자는 한 명에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입니다. 제주도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정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세계 자연유산 지역이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보문은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에 대한 경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웃산정굴과 북오름굴, 대림굴까지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에 포함돼 세계 자연유산에 포함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현대사 국제포럼이 9개 나라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레까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 첫날인 어제는 4.3 70주년과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박찬식 제주학 연구센터장이 특강에 나서 평화의 정신으로 풀어간 제주 4.3이야말로 과거사 극복의 모범 사례라며 세계화,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